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39회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또 역시 밑줄 쳐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자, 2003년도 공통사회 10번 변형인데요.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는 데만 급급한 정치가들은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늘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종종 경제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그렇죠. 이게 근데 표를 좀 경제적으로 잘 판단하는 정치가에게 줘야 되는데 1970년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서민의 낙원을 표방한 정치가들이 앞다투어서 뭐 약간 포퓰리즘이죠. 주택 임대료 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집값이 언제나 문제야. 근데 아시겠지만 경제 원론에서 가격을 누르면 누를수록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 뭐 원론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데 늘 그러니까 경제 원론을 다 필수로 보통은 온 국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택 임대료 통제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야. 너무 높다 생각하니까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는 것이죠. 상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싼 값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짜가 없는데 이 서민들 이게 좋은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약간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록 이 법의 취지는 대단히 좋았지만 선의로 한 거야. 그런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우선 이 상황에 보시면 니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과 이 상황에서 공급된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쓰세요. 아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Q가 집의 수량이야. 이게 집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자, 집은요 약간 늘렸다 줄였다 좀 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이렇게 단기에는 좀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되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이 될 텐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컨트롤합니다. 야, 이거 이상 올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서민들이나 많은 투표권자들이 이렇게 표를 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봤을 땐 가격을 통제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공급량을 줄여요. 근데 낮은 가격에 살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excess demand 발생하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걸 다 제공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걸 희소한 자원을 배분합니까? 라고 하면요. 어쩔 수 없지 뭐. 선착순 오세요.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줄 서려고 막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하니까 선착순 합니다. 그 내 앞에서 막 끊기고 하면 막 화가 나죠. 그래서 배급을 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북한 같은 데서는 줄 서세요 해서 아니면 n분의 1로 똑같이 주는 거죠. 늘 배고파요. 뭐 아니면 백이 있냐? 백이 있습니까? 백이 뒷배가 있습니까? 이거야. 뭐 그런 사람한테 우선 배분하는 그런 상황.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여기 장기적이라는 거야. 주택이 임대료에 끼칠 영향. 아니, 장기적으로는요, 만약에 공급 자체가 좀 약간 탄력성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 곡선이 약간 뭐라고 할까? 요걸 기준으로 하면 장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할게요. 아니,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초과 수요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장기에 이렇게 초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여러분 공급량은 이만큼 되는 거야.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시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블랙마켓이죠. 이렇게 생산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여기 수요는 A인데 공급량이 B면 공급량 B만큼만 공급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암시장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근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좀 더 탄력적이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확 더 줄어들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암시장 가격도 이렇게 거래량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 훨씬 더 높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에 끼칠 영향 굉장히 나빠지죠. 더 나가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데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이런 현상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암시장이 생길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래요. 집의 퀄리티가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가격 통제한 많은 동유럽의 나라들이나 이런 데에는요. 품질의 집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품질이 하락합니다. 오케이.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해. 아니 가격을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다가 돈 들여서 집을 좋게 만들면 나만 손해니까 다들 그냥 꽂은 집을 그냥 계속 바꾸지 않고 놔둡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더 하락하는 집에서 가격은 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가격은 싼데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먹거나 집을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격 통제하면 가격이 계속 싸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든가 등등 요걸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 계산 문제도 많이 있죠?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